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완자에서 지난 시간까지 코일에서 자석이 다가가거나 멀어질 때, 혹은 코일이, 그 링은 가만히 있고 자기장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전자기 유도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고, 완자하고 마더탕 이렇게 찝어서 푸는 게 숙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고2 같은 경우에 이거 뭐 다 풀으라고 시키겠지만 고1들이야 뭐 몇 개 찝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링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된다 그랬죠. 그것까지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치고요. 요거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에너지 수송 파트, 여러분들의 에너지 수송 파트를 본격적으로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내용은 끝나요. 자, 여러분들 207페이지에 5번 문제가 질문으로 들어왔네요. 완자책이고요. 완자 207페이지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완자 207페이지고요. 거기에 5번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린 자석이 저항이 연결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낙하한다. 자, 코일이 있어요. 자, 코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렸냐? 중심축이 있으면 코일이 이쪽으로 전선이 들어가서 감겨서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방향을 A냐, 이 방향은 B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자석을 낙하시켰는데 자석은 떨어지기 직전에 아래쪽이 S극이고 위에가 N극이고, 떨어지고 지나가서는 당연히 위에가 N극이고 아래가 S극, 이렇게 되겠죠. 지나간 다음에는 떨어뜨린 거니까 관통해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을 P점, 아래에 있는 점을 Q점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PQ는 각각 코일 위와 아래에 있는 중심 축선상의 지점으로 코일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같다. 거리는 똑같대요. 여기 중심으로부터 요 거리가 똑같대요. 지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석의 크기,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코일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라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고교 과정이 한정져서 우리가 배운 대로만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자석이 자석이 피를 지나면 S극이 다가오는 거죠. S극이 다가오니까 S극을 못 오게 막으려면 뭘로 막아야 돼요? S극으로 막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S극으로 막아야 되니까 전류가 나가네요. 나가서 타고 나가니까는 전류가 어느 방향? 아, 요때는 전류가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P를 전할 때 저항에는 A 방향으로, 이때 흐르는 건 유도된 전류니까 이거를 유도 전류다라고 흐른다. 1번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2번. 자석이 P를 전할 때 항상 자석은 진행 방향의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자석이 P점을 지날 때도 윗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Q점을 지날 때도 아래로 내려가니까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진행 방향의 반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뺏어가는 개념이에요. 일종의. 자, 그러니까 P를 지날 때는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맞아요. 3번. 자석이 Q를 지날 때도 역시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역시 맞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만약에 이 코일이 없었다면 자석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참고로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하고요.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해요. 언제 배웠죠? 중3 2학기 때 배웠어요. 별로 안 됐네요.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중3 2학기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인데,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뺏겼죠. 그렇다는 소리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뺏겨서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소리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왜? 전기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네요. 자, 5번 볼게요.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아까 P를 지날 때는 어떻게 됐었죠? S극가 오지마 막아야 되겠죠? 이번엔 N극이 가니까 어떻게 돼? N극가 가지마 하고 S극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전 후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은. 대신 자기 력의 방향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사용할 때 자기 장의 방향, 자기 력의 방향,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구분하실 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5번인 게 됐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8번이 다시 또 질문으로 들어왔네요. 208페이지 가보자. 큰일 날 뻔했다. 지우개 하나 남았다. 이거 원빈 같지 않아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가 달라, 아저씨? 고마워요. 참,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면은요, 물건 사면은, 거기서 결제하기 전에, 거기 사람 상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알죠? 거기 쭉 써 있어서, 어른, 그러니까 어린이 남자, 어린이 여자, 뭐 청소년, 이렇게 체크, 남녀 이렇게 다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찍힐까? 청소년, 여자, 청소년, 남자 이렇게 찍히겠죠? 제가 가면 뭘로 찍힐까요? 청년으로 찍힐까요? 중년은 아니잖아?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중년. 어디 가서 딸 하나 있다면 놀래. 전에 어떤 사람이 결혼했냐고, 결혼도 하셨냐고. 왜요? 그랬더니, 30 조금 넘은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 그 사람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러게. 왜 물어봤지? 맞아. 우리 예안이랑 같이 다녔더니 또, 딸인, 조카냐고. 나 참. 또 딸이나 그랬더니 놀래더라고. 또 어떻게 이렇게 큰 딸이 있냐고. 자, 그 다음에요. 그런 쥐들은 너도 아마 거의 청년으로 지킬 걸로. 자, 그 다음에요. 에이씨, 그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8번. 자, 그림은 용수철에 매달린 자석을 고정된 코일 바로 위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자석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만약인데요. 코일이 없었다면 용수철이 있고요. 여기다가 자석을 매달아 놓잖아요. 그리고 자석을 매달아 놓고 쭉 내렸다가 놓으면은 얘는 정확히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른 저항이 없다면 얘는 꾸준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밑에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자석이 다가올 때는 못 오게 막을 것이고 멀어질 때는 못 가게 잡아당기겠죠. 여기 N극이 아래쪽이니까는 다가오면은 이렇게 유도가 될 거고 멀어지면은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자석이 다가올 때는 못 오게 막고 갈 때는 못 가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다다다다닥 하고 멈춰버리겠죠. 왜? 에너지를 계속 뺏길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기억. 자석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자석이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전류의 방향이 나왔으니까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그릴게요. 그림에서 보면은 중심축이 있고요. 이쪽이 들어가네요. 요렇게 돼 있는 그림이고요.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A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걸 B 방향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자석이 올라가는 동안은 N극이 멀어지니까 N극가 가지 말고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어디 방향? B 방향이 되겠죠. 자석이 위로 올라갈 땐 전류는 B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숨차. 니은 자석의 진폭은 진폭이라고 하는 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진폭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진폭은 코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코일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저항 때문에 천천히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더 빨리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진폭은 코일이 없을 때보다 더 천천히 감소한다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감소한다겠죠. 이건 틀렸고요. 자, 디귿.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코일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한다. 맞죠? 멀어지면 가지마, 다가오면 저리 가. 라는 거죠. 그쵸? 변태야? 왜 가면 가지 말자 그래놓고 왜 오면은 오지 말래? 그죠? 변태.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11번. 209페이지에 보면 11번 문제 있어요. 자, 209페이지에 11번. 맞다. 요즘에 장마죠,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가을 장마라는 거거든요. 가을 장마가 지나가면은 이제 이게 비가 그치면은 밤에는 이제 많이 추워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낮에는 많이 더운데 아직까지는 밤에는 많이 추우니까
웃돌이 잘 하나씩 챙겨 갖고 다니셔요. 가끔 보면은 저는 그냥 다녀도 누가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줘요. 아시겠죠? 남자들도 지 혼자 살아남기 바빠 갖고 안 줘요. 자, 11번. 자, 그림 가는 저항 R 연결된 사각형 도선이 종유면의 수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 영역이 있대요.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이 자기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게 들어간다는 표시예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 즉 전체가 값이 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링이 있는데 전선에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건 요 링은 요만큼의 영역 안에 자기장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자, 나는 자기장의 세기, 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시간, Y축이 자기장의 세기. 요 자기장의 세기예요. 자, 자기장의 세기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쭉 증가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쭉 감소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3초, 여기까지 5초. 이때 자기장 여기까지가 3B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묻습니다. 2초일 때와 4초일 때, 즉 2초일 때와 그 다음에 4초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 먼저 전류는요, 하나 확실한 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억제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흐를 거고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감소하면 더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장을 만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증가하면 억제시켜야 되니까는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저 사각형 링에. 감소하면은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더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모자르면. 그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전류 방향 링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간다? 괜찮아요.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한 번에 이해 안 가겠다. 야. 똑똑하시네요. 저보다 낫네요. 그러면. 힘들어. 이놈의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안에다 이런 거 하나 넣어놨죠.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요. 힘들어.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 뭐지? 주사 다 맞은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주사 2개 다 맞았는데. 이번에는 약 먹었어요. 나 몰랐어. 약 먹고 안 아픈 거도만. 난 모르고 그냥 버텼. 아프면 먹는 줄 알았지. 그래서 먹었지. 뒤늦게. 이미 늦었지. 그리고 타이레놀이 종류가 2종류가 있는 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통 아플 때 먹는 거는 빠르게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속방정이라 그래요. 신속하게 어떻게 뭐 된다고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뭔가를 진통을 계속 쭉 있는 진통을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방정인가? 아니, 서방정. 서방정이라는 약이 따로 있더만. 몰랐어요? 그거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8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2알씩 먹었어요. 저 있잖아요. 인생을 태어나서 이렇게 약 오랜만에 잘 챙겨 먹긴 처음이에요. 참고로 병원에서도 주는 약 안 먹은 사람이거든요. 병원에 누워서도. 다리 부러졌고 3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병원 약 주는 거 처음에 한 반나절 먹었나? 그다음부터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먹고 개겼죠. 그러다가 혼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약 대신 술을 먹었죠. 하면은. 이게 정형외과에 3개월을 누워 있었거든요. 정형외과는요, 이런 말 하기 뭔데 멀쩡한 사람이 입원을 잘 안 해요. 하루는 입원해서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멀쩡해.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픈 척 해야 된대.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알죠? 그 부딪히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연기하시는 분. 자해공발단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분은 그래도 상대방의 피해는 안 줘요. 보험사를 상대로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계단에서 넘어진 척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온다더라?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험이. 하고 그분이 밤에 심심하다고 오늘하고 내일은 자고 가야 된대요. 다음은요? 그랬더니 안 있어도 된대. 보험사에서 안 나온대. 그다음부터는. 하고 이틀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심심하다고 술 한잔 할 줄 아니에요? 라고.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한 잔해? 그러시고 주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있은 지 꼭 10일째 되는 날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참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얘기. 자물쇠는 어떻게 따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혹시 모르지만 어디 가게 되면은 그곳의 생활은 어떻단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거기 스펙터클하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생각보다 거기. 그러면서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그 아저씨가 열쇠를 따는 게 아니래요. 열쇠는 부시는 게 빠르대요. 명언이에요. 그 다음에 열쇠는 따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열쇠를 가열하래요. 가스토치로. 그러면 이게 팽창하면서 빠진대요. 명언 아니에요? 그리고 금고는 그럼 어떻게 하냐? 무겁지만 들고 나오면 제일 빠르대요. 카트에다 싣고 나오면 된대요. 거기서 그걸 왜 뚫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카트에다 싣고 나오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당시. 인생을 살면서 또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배달 나갔다가 다치셔서 오신 분도 봤고, 덕분에 짜장면 참 잘 얻어 먹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3개월을 거기서 놀았죠. 매일같이 술을 먹었더니 다리가 골맞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흉터 남았어, 다리.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래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예요? 난 전류를 구해야 돼요. 나 전류의 방향은 렌츠 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못 구해요. 이거 갖고 렌츠 법칙 갖고는. 그럼 전압부터 구해야 돼요. 전압을 구한 다음에 V는 IR, 뭐죠? 중학교 때 배운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I는 R분의 V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항은 똑같으니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대요. 그래서 전압비만 구하면 돼요, 결국은. 그럼 전압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자기 유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패러데이 법칙으로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델타 선속, 선속이 얼마나 변하냐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렌츠 법칙처럼 그냥 반대다라는 뜻이니까 의미 없고요. N 몇 번 감겨 있죠? 얘는 코일이 결국은 한 번 감겨 있으니까 1이죠. 그냥 숫자 1로 대입할게요. 어차피 크기만 따지니까 부호신경이 없고요. 1 곱하기. 자, 이 선속이 문제인데 선속은 자기장과 그 자기장을 지나는 면적의 곱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혹시 미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미분이 앞으로 빠져나오면 돼요. 상수 취급해서. 그럼 B, B란다. S 곱하기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델타 B. 이거 뭐죠?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것만 구하면 되네요. 결국은. 근데 밑변이 여기가 3대 여기가 2죠? 이런 기울기는 몇 대 몇이죠? 2대 3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가니까 밑변에. 그래서 전류는 몇 대면 2대 3이니까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왜 저항 안 바뀔 거니까 어차피. 그쵸? 요렇게 빨리빨리 가시면 돼요. 재밌죠?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마더통에서요.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게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부탁 갈게요. 어디 보자.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안 시켰고요. 그나마 좀 할만한 거 시켰어요. 190페이지. 야, 키가 190 정도 되니까 좋긴 좋더라. 어저께 나 혼자 산단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그 펜싱 하는 사람 나오더만. 이게 기럭지가 190이 넘어가니까 이게 애지간하면 멋있더만 이 비율이. 키가 크고 봐야 돼 이런 젠장. 자, 그 다음에 내가 키가 190이 됐으면 잠깐 저기 자주 얘기했지만 난 진짜 공부 안 했다. 난 진짜. 난 키가 190이었으면 난 내가 모델했어. 응?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190이 안 돼갖고. 열심히 해야죠. 키가 190 정도가 됐으면 모델 중에서도 비주얼을 담당하는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숙제하고 싶어요? 자, 그쵸? 호응해 주셔야겠죠? 좋아요. 자, 22번 가죠. 자, 맞다. 계약들 하셨죠? 이제 계약들 하셨어요? 아니야, 계약 안 했죠, 아직? 니네 무슨 초등학교냐? 그래. 화이팅. 자, 그림은 철수가, 우리 철수는 참 자주 나와요. 직선 전류 주변에 원형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에 대하여 탐구했대요. 얘는 왜 그래? 왜 얘가 이런 걸 탐구하고 그래? 그치? 놀아야지. 유튜브를 한 편 더 보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문제 안 나오고. 자, 여기 직선 도선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원형 도선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원형 도선과
전류가 플러스 X방향으로 이 방향을 플러스 X방향이래요. X방향으로 그러니까 X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X방향으로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을 놓는데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은 가만히 두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삐링삐링삐링 시켰대요. 그랬더니 유도 전류의 방향을 관찰하는데 거기 결과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유도됐대요? 시계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됐대요. 원형 도선에. 자, 원형 도선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어야 돼요. 원형 도선은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을까? 얘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 나오는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되고 원래 나오는 방향이네요. 그러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요게 세지겠네요. 요게 세지면 억제시키기 위해서 요게 생기겠네.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유도되겠죠. 그러면 기억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증가시켜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억의 증가.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안 고르시면 되겠네요. 3, 4, 5번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인데 꼭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하고 이번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한대요. 원형 도선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시킨대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인 거 맞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겠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그럼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더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형 도선이 이번에는 직선 도선의 전류는 그대로 있고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일 텐데 플러스 Y 방향으로 갈수록 이 자기장은 점점 줄어요. 그럼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답은 몇 번? 4번 되시겠네요. 할만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8번. 자, 28번은요. 그림은 자석 위에서 Y축을 따라 금속고리를 운동시킨대요. 별로 운동할 게 없어요. 왜 금속고리를 운동시키고 그래요. 그쵸? 밥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28번. 자, 그러면 금속고리가요. 자, 자석이 있고요. 자석 그냥 평면으로 그릴게요. 저는 입체를 그릴 자신이 없어요. N극, S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링이 있는데 이 링이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에요. 그래프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대요.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는 링이 자석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가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울기가 결국은 뭘 뜻할까요? 첫 번째 A에서 B까지 가는 속력, 그 다음 멈춰 있었고 B에서 다시 A로 가는 속력이죠. 그럼 저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부호는 관계없고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전자기 유도가 더 많이 된다.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 방향은 멀어지면 N극아 가지마 그러고 밑에가 S극이 되면 될 거고요. 다가오면 N극아 저리 꺼져 그러고 밑에가 N극이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7초일 때 6초에서 8초 사이가 7초래요. 여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값이 중요한지 아니면 기울기가 중요한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 값이 중요하지가 않죠. 저 순간의 기울기가 중요한데 변화량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3초하고 9초일 때. 자, 3초면 여기 기울기 말하는 거고 9초는 여기 기울기 말하는 거죠. 그럼 언제가 더 클까요? 요때가 더 크겠죠. 왜? 더 빨리 다가가니까. 전류의 세기는 9초일 때가 같다가 아니라 9초일 때가 더 크다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9초일 때. 아까 했잖아요. 3초일 때는 멀어지니까는 이렇게. 9초일 때는 다가가니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물론 힘의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을 거고 이렇게 되면. 간단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간단하게 내용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요번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그 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요번 시간이 마무리된다 해서 오늘이 마무리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학생 때 몰랐던 거, 휴강하자. 저는 교수님들이 맨날 휴강하자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막 강강하게 막 그러시길래 되게 수업을 하고 싶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막상 해보니까 휴강하자 그러니까 속으로 좋아. 이렇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럼 돼. 또 이렇게 휴강하자. 그래,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몰고 가냐? 대신 보강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지. 이제 그게 키팩트야, 이제. 그래서 보강 없이 하루 띵까는 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저 아파서 오늘 못 와요. 그러면 아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하지만 이 꼬리는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 그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단체 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누구 하나 빠진다 그래서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건 안 좋아. 개인 수업 때 하나가 못 온대. 그것도 제일 끝 시간이나 제일 마지막 시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요. 어차피 못 쉬어, 그 시간에. 그런데 아프대. 이건 좀 보강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저랑 뭐 할 거냐면 201페이지 가보실래요? 완자책에. 201페이지.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는 코일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졌거나 혹은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그 상황밖에 없었죠. 이번엔 2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영역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들어가는 영역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값을 B라고 하면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도체 링이에요. 도체 링이 속도 V로 요 자기장 영역을 향해서 갈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이 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게 사각형 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감겨 있는 거. 자, 여기를 가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면을 지나는 자기장이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얘가 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씩, 즉 그림을 표시하면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면 요만큼이 자기장 영역에 노출돼 버리죠.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요만큼이 또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갈 거고 다음에 다시 또 요만큼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자, 이건 느끼기 차이인데요. 도체 링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내가 자기장 영역에 점점 노출되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증가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나는 거꾸로 나오게 전류를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류를 유도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은 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그리고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긴 자기장이 지나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얘가 옆으로 더 간들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여러분들 용돈이 10만 원이었어. 한 달에. 10만 원도 많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이? 로또 맞으셨나? 그치? 효도를 다 해야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100만 원씩 한 1년을 계속 받았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받았어요. 전에 같았으면 기뻐야 하지만 이제는 온당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을 줄였어요. 이건 못 참죠. 그치? 사람이 들어온 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갑자기 10만 원을 줄면 나뭐 어떡하라고. 그치? 그동안 나간 비용이 있는데.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자기장 영역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요만큼씩 자기장 영역 밖으로 나가죠, 자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한 걸 느끼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그럼 얘는 전류를 요 방향으로 유도시킬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전류 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얘는 자기장이 아예 없어서 변화를 못 느끼는 거고 얘는 자기장이 있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고 아예 나가버리면 이때도 역시 전류는 유도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까지 항상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무조건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죠. 얘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자기력은 왼쪽으로 받아요.
진행 방향의 반대로. 얘도 역시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럼 이거 왜 그렇게 되냐고요? 중학교 때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전류, 손가락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러면요, 얘 한번 해볼게요. 전류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요. 얘는 이 방향으로 힘 받아요.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전류가 요거 자기장 밖에 여기 요렇게 돌아가죠. 위로 올라가요.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요. 역시 이 방향으로 힘 받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때도 전자교도가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은 힘을 받을 거고 전자교도가 여기나 여기나 만들어지는 게 똑같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겠죠. 이렇게 되면. 요게 자기장 영역으로 도체 링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로 배워야 될 마지막 거예요. 나쁘지 않죠? 자, 요거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어디를 가느냐? 쉬운 거 하나만 해보세요. 쉬운 거. 쉬운 거라고 해놓고는 너무 양아치 같나 이거? 13번 가보실래요? 209페이지에 13번. 거기 보시면은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하나 보이세요? 209페이지 13번. 완자책. 완자책 209페이지에 13번. 그거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푸시는 분은요,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 칭찬? 이런 거 드릴 수 있어요. 뭘 바래요? 4단계라 취식 금지기라 못 먹어. 아, 참,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려면요, 9시 전에 드셔야 돼요. 9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못 먹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접종한 사람들은 뭐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접종 안 했으니까 상관없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게 저도 의문이에요. 그럼 나라에서 하라니까 좀 해. 자세한 거 우리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 알았죠? 아, 카메라 끼고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 생각해봐. 여기다 대고 칭송한다 그래도 이상하고 여기다 대고 까도 이상하잖아. 이거 손해야 이거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거는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싸움밖에 안 된다예요. 하지 말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아직 3번 안 됐나?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로. 찍지 말고 있지. 나와서 풀 거야.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거보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어려운 건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2가 되면 이거보다 어려운 게 나와요. 음, 화학은 음. 그럼 이거 끝나면 바로 화학 붙일 거예요. 한강 그럴까도 생각 중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 다 그거 진도 못 나가신 분들은 미리 좀 보고 오라고 시킬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빡세게 나갈 거예요. 우리 원래 했던 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갈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딴 건 없어요. 그냥 딱 100점만 맞아오는 거야. 아셨죠? 진짜 많은 거 안 바래요. 100점 만점에서 100점이면 가능한 거잖아. 아니 100점 만점에서 200점을 받아와라. 이건 불가능하지. 그치? 전 현실 가능성 있는 것만 얘기해요. 맞잖아. 응. 아니 뭐 니네 보고 뭐 여자친구 생겨갖고 그래? 그래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안 시킬게. 그렇잖아. 고마워요. 원래 나중에 제일 그 미운 사람만 기억에 남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죠. 여러분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 1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중요자를 써주겠어요. 그쵸? 에이, 차, 씨. 13일 중에서도 몇 월 13일이 제일 중요하다? 10월 13일 그날이 곧 다가올지어다. 경배하라. 알았죠? 이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 같다. 자, 그러면은요.
자, 13번. 자, 그림은 X 방향과 나란한 변의 길이가 D인 사각형 금속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쌤,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아까는 자기장 영역 하나짜리 해놓고 이번엔 세 개가 달라지면 이거 너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기장 영역이 세 군데가 있대요. 1, 2, 3. 자, 중요한 거는요. 자기장 영역이 있냐 없냐보다도 변화가 얼마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장 영역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오, 잘 그렸다. 짠. 제가 사각형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요. 이것만 따져보자.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장이 얼마냐면 나오는 방향으로 B예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고요. 그 다음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자, 그럼 우리 어차피 이 값은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변했냐가 중요한 거죠. 자, 변화량만 표시할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 얼마 변했을까요? B만큼 변했겠죠. 첫 번째.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는요. 변화량만 따지면은 나오는 방향에서 0을 기점으로 나오는 방향 B에서 들어가는 방향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얼마? 2B가 변하는 거죠. 변화량은 2B가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얼마가 변할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2B가 됐으니까 결국은 B만큼만 변화량을 느끼겠죠, 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나갈 때는 2B에서 제로가 되니까 2B만큼의 변화량을 느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없던 애가 나오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는 나오는 게 증가되는 거가 되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길 거고요. 얘는 나오던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됐죠?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도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네요. 들어가는 방향에서 더 들어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고요. 들어가는 방향이 없어졌으니까 들어가 줘야겠죠?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전류의 크기를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어디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흘 때를 플러스로 하래요. 전류 방향을. 그럼 얘는 시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요. 자기장이 B만큼 변할 때 이때 전류를 I라고 놓을게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B만큼 변했으니까 플러스 I 전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D 지나가고 그 다음에 D 0에서 D 여기 들어갈 때는 얼마? 반시계 방향으로 2B니까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가 되면 되겠죠? 네, 2D 요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2D에서 3D까지 얼마죠? 3D에서 다시 또 B만큼이니까 이번에는 반시계 전류가 I만큼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I 요만큼. 그 다음에 3D에서 빠져나갔을 때 4D까지 놓을까요? 4D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2B니까 2I 플러스 2I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답은 1, 띵, 띵, 띵. 답은 2번이겠네요. 왜요? 2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 축하드려요. 잘했어요. 칭찬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넘어가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일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까지 얘기가 다 된 거고요. 요 정도 얘기 정도면은 2학년 때 전자기 유도에서 배우는 것까지가 다 된 거예요. 물리학 시간에서는. 그리고 통합과학 시간에는 이거보다 어렵게는 절대 나올 일이 없고요. 대신 2학년 때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베이스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요 정도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요거보다 더 잘해보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기 있는 거 나머지를 해와라. 1학년 애들에게. 좀 몹쓸 짓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만하죠. 그러면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혹시 제가 이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 이걸로 대체하실 경우에는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완자 나머지 싹 다 푸시고요. 마더텅 싹 다 푸시면 되고요.
됐죠? 1학년 중에서도 혹시 이거 싹 다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푸셔도 됩니다. 너? 왜?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택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하고 끝까지 할까요?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하죠. 10분만 쉬었다 합시다.